레드라인을 넘어선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오히려 러시아 경제를 최악으로 몰아넣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중국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단순한 군사력 이전으로만 끝날 사안이 아니고 러시아와 나토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는 20일 시진핑과 푸틴이 만나게 되는데 과연 이 둘이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요? Y타임즈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21일 사설을 통해서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약 100만 명 정도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사상자는 9월 들어서 하루에 1200명 이상을 넘어갈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일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망한 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10년간 전쟁을 했을 당시에 사망한 소련군 숫자보다 무려 7배나 많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가디언은 이어서 이런 가운데 한국 국가정보원에서 북한이 특수부대를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하고 있다는 충격적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과 러시아 밀착이 통상적 수준을 넘어섰다는 증거이며 결국은 이 러시아군의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북한군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가디언은 이 러시아는 출산 장려 정책에도 출산율 저하를 막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쟁 후유증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러시아를 떠나서 당장 심각한 인력 부족에 처해 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이미 외국인 근로자들 대거 유입시켜서 부족분을 메우고 있지만 지난 3월 크로커스 시청 테러 사건 이후에 당국이 인종차별적 단속을 시작하면서 이마저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AP통신은 일부 불법 이민자들이 돈이나 시민권 획득을 미끼로 러시아군 입대를 해요받을 수도 있고 다른 일부는 속거나 강제적으로 군에 끌려갈 수도 있다 그러면서 특히 인도와 네팔의 노동자들이 우크라이나전의 최전선에 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가디언은 이런 차원에서 북한군도 용병으로 전쟁에 투입시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 북한을 포함한 최빈국 용병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용병 고용이 러시아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미 유엔 제재 등 국제적 고립 상태에 있는 북한군을 끌어들임으로써 러시아도 북한과 유사한 고립 경제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의 경제지인 포처는 21일 러시아 경제 붕괴를 앞둔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에 기대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군 파병 소식은 러시아가 겪고 있는 심각한 인력난을 대변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주된 수입원인 석유 및 무기 수출이 원천 봉쇄된 와중에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막대한 군사비 지출이 이어지면서 붕괴 수준의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웨덴 웁살라 대학교 스테판 헤드룬트 교수는 러시아가 일부 수출을 유지할 수 있다 할지라도 지속되는 제재, 러시아의 생산업자들의 핵심 중간재 접근이 원천 차단될 것이라 그러면서 고립의 장기화는 북한 경제와 유사한 상황으로 러시아를 내몰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중국은 그야말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9일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서 중국의 전략적 인내가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으로 인해서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우선 평양, 그러니까 북한이 서울,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고조시킴에 따라서 미국 대선을 눈앞에 두고 한반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2주 사이에 북한은 헌법을 개정해 한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남북 간 연결도로를 폭파했으며 드론 침공 혐의로 한국을 공격하겠다라고 위협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여기에다가 북한이 러시아 1만 2천 명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 파견을 결정했다는 한국 정보당국의 분석까지 나올 정도로 북러 간의 군사적 밀착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국도 적지 않이 당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사 전문가인 상하이 정법대 니러숑 교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북한의 영향력이 있지만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 매우 가까워져서 러시아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니로신 교수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 간의 불신도 상당한 작용을 했지만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북러 밀착이 중국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국은 동북아 정세가 조용한 현상 유지 수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는 순간부터 그 문제는 단순하게 북러 간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와 나토 간의 문제이고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국에게는 득보다 실이 많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더 우려하는 건 일단 북러 밀착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지만 서방진영은 단순한 북러 밀착을 넘어서 당연히 북중러를 한 묶음으로 보면서 미국 등 서방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는 당장 중국의 경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중국으로서는 심각한 우려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국 외교부는 최근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고 한국을 철저한 적국으로 규정한 개헌 등을 한 데 대해서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당사국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안정과 현상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니로신 교수는 국내 경제 문제가 중요한 중국은 공경에 처하고 싶지 않은 데다가 친구들, 그러니까 우방국들이 공경에 처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 삼각관계, 그러니까 북중러가 갖는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기보다는 물밑에서 사적으로 북한과 러시아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서방 전문가들도 북한의 이딴 도발로 중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지만 중국이 적극적으로 분쟁 해결에 뛰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견해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의 스팀센터 윤산 중국 프로그램 디렉터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전략적 인내 정책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강대국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모두 상대방이 위기를 막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중국이 얼마나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는지는 지금 중국이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오는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면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떤 형태로든 이번 사태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게 미묘하다 보니까 중국의 선전 매체들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단지 중국 중앙방송, 그러니까 CCTV만 지난 18일 서울발로 국가정보원 발표를 인용해서 단신 보도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화사, 인민일보 등 이외 매체들은 21일이 지나도록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한 특이 동향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도해왔던 그간의 자세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런 중국의 보도 태도는 한마디로 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아직까지 가부간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시진핑과 푸틴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 섣불리 어떠한 방향으로든 보도 태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중국의 인터넷 공간에서는 북한군 파병 소식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관련 검색어를 해시태그로 단 게시물들의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웨이보의 글들이 대중 언론을 대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샵 한국, 북한 1만 2천 명 파병 러시아 원조 보도의 경우에는 조회수가 4천만 명 육박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중국 당국이 이러한 글들의 유통에 대해서 손을 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상부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홍콩의 명보는 이 문제를 크게 다뤘습니다. 명보는 한반도 정세 다시 긴장, 외부 세력은 불에 기름 붓지 말아야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중국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북한군 파병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미국과 러시아 간 대결은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현재 유일하게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앞장서서 화해를 권유하고
협상을 촉구하는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명분은 그러면서 오는 22일 러시아 카잔에서 개막하는 브릭스,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 신흥경제 5개 나라를 말하는 거죠. 이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중러 정상회담을 주목한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푸틴과 만나서 사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문의 견해는 좀 다릅니다. 우선 시진핑이 푸틴과의 회동에서 이번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시진핑이 그동안 보여온 행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시진핑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기 힘들 겁니다. 아니, 못합니다. 해결책이란 당장 북한군을 다시 원대 복귀시키는 것인데 그게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시진핑이 문제 해결의 외교적 해법을 제시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양 정상 만남도 그저 웃고 악수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만큼 시진핑의 외교적 해결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은 러시아군이 꺼리는 격전지에 배치될 것이고 당연히 총알바지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북한군의 탄력도 많아질 겁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소리 VOA하고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단독으로 대대를 편성하고 러시아 또는 북한군이 공동으로 지휘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격전지에 배치시킬 것이며 그곳에서 북한군의 희생이 늘어나게 되면 북한군들 역시 혼란에 빠지면서 탈령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 일부가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북한군 내부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런 혼란을 과연 북한군 지도부가 적절히 통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국과 나토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나토 모두 아직 북한군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확인된다면 곧바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은 단순한 전투병력 투입이라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국제 외교 방정식에 속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 푸틴이나 김정은은 이렇게 복잡 미묘한 세계 정세가 펼쳐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탄 국제정세 분석의 주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